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쓴 책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이재명의 시민이 주인인 세상 이야기. 현장에서 날마다 민주주의를 만나며 시민의 힘으로 돌파하고 시민과 함께 성취한 시민 자치의 진면목을 담담히 나누다. 이런 설명을 곁들였네요. 이 책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의 어떤 행정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에 보면 소년 노동자 법대생이 되다부터 시작해서 판검사 발령을 포기하며 어머니에게 한 가슴 아픈 거짓말 이야기, 인생을 바꾼 성남시립의료원 시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 생활하면서 공무집행방해 수배를 받았던 이야기, 또 성남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시장 출마를 하게 됐던 이야기, 촛불에서 담배 이런 얘기 했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오늘 주제가 된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이야기. 그다음에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3년 6개월 만에 4,572억 원의 부채를 다 청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책의 전편을 흐르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하고요. 또 민주주의는 오직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다. 날마다 시민을 만난다. 한 사람의 시민은 그 한 사람의 삶은 곧 하나의 민주주의다. 주권자인 시민을 만나 표정을 읽고 말을 듣고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국 그분들의 바람을 만나는 일, 민주주의를 만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다른 선택은 없다. 오직 민주주의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2월. 자, 2014년 2월이면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부터 민선 5기 시장을 맡았는데 11, 12, 13, 14니까요. 4년차 거의 시작하는 해에 책을 쓴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이제 민선 6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차기 시장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성과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나온 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기시대 희망의 근거를 논하다. 개그맨 김미화 씨와의 대담. 김미화 씨하고 이재명 시장과는 63년생 서로.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민주주의를 만난다. 시장이 되고 나서 겪었던 이야기들. 3부 시민과 함께 성취하다. 시민들과 함께 이루었던 모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시대 희망의 근거를 논하다. 개그맨 김미화 씨죠. 이재명 시장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대담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겁니다. 김미아는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2014년 1월 29일 날 성남시청 9층 하늘북 카페에서 대담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뭐 좀 와닿는 부분들을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봤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를 뽑은 게 아니고 대리인을 뽑은 거죠. 머슴을.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때 바로 권력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알리고 그 다음에 판단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주인이다. 나는 머슴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 편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시민들 편에 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소통이다.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머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책을 읽어봤더니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시장을 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의회죠. 근데 시의회가 한나라당 사람들이 더 많았던 모양이에요. 국민의힘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정책을 예산을 세워서 올려도 부결시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민들을 활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데 왜 너네들이 반대를 해서 이걸 부결시키냐. 빨리 통과시켜달라. 결국은 시민들의 힘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관철해 나간
소통으로 돌파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권력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알리고 그 다음에 판단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좀 이런 거죠. 토론, 논술, 체험학습 이런 걸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부모들이 사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사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없는 사람은 사교육을 못 받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예산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들한테 알려서 학부모들이 직접 당사에 찾아가 가지고 당신들 왜 우리 프로그램 교육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냐? 직접 어필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만드는 해결 방식을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머슴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책임지고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은 국가 전체 분위기가 침울해져 가는 것이 민주주의 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뭔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 소통이 안 되고 불통되는 시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랄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민주주의 위기다.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종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정치적 반대편을 공격하는 언어로 종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종북. 북을 추종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민주주의 기본은 이제 다양성인데 그럼 다양성을 인정 안 하고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다. 우군 아니면 적군이다. 이렇게 나눠버리는 자체가 민주주의 자체를 암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종북이란 표현은 정말 빨갱이 간첩이 아니라면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공사를 한 다음에 도로 복구를 제대로 안 해갖고 차가 가다 보면 덜커덩 타이어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 불편한 느낌을 주는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전국 다니다 보면 많아요. 근데 이 성남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나 봤더니 이재명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줬답니다. 앞으로 덜컥거리는 데가 발견되면 업자를 다시 불러다가 하자보수를 시킨다. 반드시 시행한다. 이랬더니 업자들이 다시 와서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으니까 처음부터 깔끔하게 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정치를 왜 했냐?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보자고 정치를 시작했다. 그런데 의미 있게 산다는 게 죽을 때 괜찮았네. 쪽팔리지는 않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 이것이 이제 정치고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철학과 신념의 문제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도로복구 공사 몇만 아끼려고 엉터리 해놨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방금 이렇게 엄포만 놔도 업자들이 잘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죠. 정책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이런 거예요. 단적으로 대기업 재벌들에게 온갖 명목으로 감세 면세 해주는 게 상위 1% 기업들한테만 1년에 7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아파트 알뜰장터 같은 데 가서 세금 거두려고 할 게 아니라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하면은 대기업들한테 증세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다. 인간 전기료는 계속 오르는데 산업 전기료는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60, 70년대 산업 드라이브 정책을 할 때 했던 방식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포스코 이런 데서 원가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대주니까 전기로 용광로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더라. 기업들한테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제감을 받아가지고 서민 전기료를 깎아주는 형태로 가는 것들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발상을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재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정리한 문장이 희망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희망을 만들어야 하고 희망의 근원은 공정한 기회이고
공정한 기회는 양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강제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강제를 뭐냐? 바로 정치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희망은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만들게 된다. 이 정치를 하는 건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을 만드는 건 국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주인인 거죠. 네. 자, 이재명 시장은 협동사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원리는 이윤 동기인데 이윤 동기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존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바로 사회적 경제인데 이 영역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적 기업을 많이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할 이야기가 뒤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재월급을 받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눔 환경이라는 업체, 청소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하는 거죠. 또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재명 어록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희망을 만들어야 하고 희망의 근원은 공정한 기회이고 공정한 기회는 양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강제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하는 게 바로 정치다. 그 정치를 하는 건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을 만드는 건 국민이다. 시민이다. 이재명 시장 하면 이제 복지의 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공약의 26%를 차지하는 복지 비중을 30%, 4년 만에 2천억 가까이 복지 수준을 올려서 전국 최고로 만들었죠. 여기 보면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한테 한 달에 20시간만 일하면 10만 원을 드리는 제도를 금연 계도 활동이나 홍보 활동하는 건데 처음에는 2,000명이 참여를 했었답니다. 3,000명으로 늘어났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은 65세 이상 어른들한테 매달 일을 좀 하도록 하고 10만 원 주면요, 용돈이 궁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나 봤더니 집안이 화목해졌다는 거죠.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려고 눈치 보이고 또 친구 짜장면도 못 사주고 손자 과자값도 못 주고, 그런데 10만 원이 생기니까 할아버지가 권위가 선다는 거죠. 그 돈 받아가지고 며느리한테 용돈도 10,000원 주고 손자한테 용돈도 주고 친구들한테 야, 밥 살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해서 짜장면들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준 것이 바로 월 10만 원 출근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는 거죠. 예, 이게 큰 돈 안 들이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재명 시장의 장점입니다. 노인이 운영하는 빵가게도 있고 이재명 시장 정기적으로 배달해서 먹는 노인들이 만드는 두부가게도 있답니다. 두부가 어떤 때는 좀 딱딱했다, 물렁물렁했다 뭐 이러는데 그래도 손으로 만드는 안전한 거니까 맛있게 잘 먹고 있다는 얘기죠. 또 사과, 배 같은 과일 씌우는 봉지, 이 봉지는 기름쪽 이래야 되는데 벌레가 먹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이 봉지 만드는 일거리를 나눠주고 한 장당 10원씩 돈을 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시골에 나눠주면서 또 팔아도 되고 본전 들 나와도 그 사업비에 대한 거는 좀 지원해주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일거리가 있다는 거. 꼬리를 잡고 흔들면 몸통도 흔들리는 사회. 꼬리의 성공에 따라 물 흐르듯이 몸통도 함께 흐르면서 함께 변하는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다. 성남에서 정의면 대한민국에서도 정의가 되는 사회. 성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에서도 성공. 그런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내 꿈이다. 비록 중심에 가 있지 않아도 할 일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장 때 한 이런 사업들 도지사 때 하시는 거고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겠죠.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네.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다짐하는 게 있다. 내 삶이 유용하게 쓰이는 곳에서 일하자. 시민운동도 변호사도 하나의 수단이고 지금 시장직도 나를 유용하게 하는 수단의 하나다. 사법연수원 마칠 때 어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바닥이 바뀌어야 진짜 변하는 거다. 바닥의 변화가 없는 상층의 변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뒷걸음질 할 수 있는 사상 누각 같은 거다. 그래서 기초를 바꾸고 뿌리를 바꾸는 일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꼬리를 잡고서 몸통이라고 할 우리 사회 전체 민주주의
정치, 시민들의 삶, 세상의 인식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고 개선해 나가는 것. 작은 곳에서, 지역에서 남들이 주저하고 또 두려워 안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체를 관통하고 확산시키는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이소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거를 통해서 큰 걸 이룬다는 얘기죠. 예. 중요한 거는 이런 성취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더 큰 데 가서도 이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부가 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민주주의를 만난다. 이재명 시장은 자연과 함께 숨쉬기, 걷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걷기 예찬론자입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걷기를 좋아한다. 혼자 걷는 것, 혼자 여행하는 것이 특히 좋다. 걷기는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단단해진 또는 맑게 비운 영혼으로 이 복잡한 일과 세상을 버티고 있다. 걷기 예찬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는 거죠. 걷는 동안 여행자는 자신에 대하여,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하여, 혹은 자신과 타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걷기가 영혼을 살찌우는 과정임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산천을 건너라면 겨울 눈 속에서 버들강아지가 수줍게 인사하고, 이곳저곳에서 풀이 자라고 실록이 우거지고, 장마철 탄천의 잉어가 노는 모습을 여유있게 보게 된다. 또 어느덧 단풍이 붉어지고 한겨울 한방눈이 내리면 마스크, 모자,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걷다. 고개 들어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겨울 철새도 보게 된다. 삶의 환희, 살아있음의 만끽이다. 걸으며 자연을, 시간의 변화를 느끼면서 살다 보면 참 그리운 것도 많고 참 간절하게 느끼고 싶은 것들도 많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하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탄천변을 걸어서 시청사로 출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4년을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소중히 일상의 재미도 있고,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였는데, 할 일도 많고 바쁘니까 따로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걸었는데, 걸어서 출근하는 게 좋은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았냐? 첫 번째는 시민이 시장과 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열렸다. 공식적인 자리에 오갈 수 없는 이야기를 편하게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일부러 시간 낼 필요 없이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현장에서 민생을 두루 살필 수도 있었다. 보도블록 깨진 것도 보고, 운동시설 망가진 것도 보고, 출근길에 교통 혼잡도 보고, 그러면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죠. 걸으면서 어르신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남시 행정을 맡으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을 꼽으라면 바로 이런 순간들이다. 바람결을 느끼고 시민들을 만나고 자연의 변화에 기대어 삶을 돌아보고 사색하는 시간들.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침을 걷는다. 이 걷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서정적으로 표현을 잘 하고 있네요. 자, 또 걷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민주주의를 만난다. 그렇죠. 한 인간을 만나는 거고 또 민주주의를 만나는 거죠. 산책을 가다 보면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 명의 시민은 하나의 민주주의다. 시민 한 분의 꿈과 희망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야 한다. 성남 시민이 100만 명이니까 100만 송이 민주주의가 활짝 피어야 제격이다. 주권자의 시민들을 만나 표정을 읽고 말을 듣고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국 그분들의 바람을 만나는 일, 민주주의를 만나는 일이다. 정치가 시민을 변화시키고 시민의 열정을 받아들일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시민 속에서 문제를 찾고 시민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 중병이 온다는 거죠. 민주주의 위험한 적, 구경꾼이. 이 시민이 정치 구경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주인인 시민을 만나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는 이제 광속행정으로 유명하죠. 트위터 이 팔로우 수가 70만 명을 넘었답니다. SNS 소통과를 통해서 매월 400건이 넘는 시민의 소리가 접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광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라는 거 시민들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시민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서로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푸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시민의 삶의 문제이며 나는 날마다 민주주의를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의회가 반대하면 그 사실을 시민에게 가감없이 알린다. 그러면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의회를 설득했다. 심지어는 부결되었던 안건도 시민 압박에 다시 통과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끄럽긴 하지만
일은 잘 진행이 되었다. 예, 시민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이재명 시장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속행정 이름으로 성남시 모든 민원 처리가 빨라진다. 민원 접수, 처리, 소통, 시스템이 빨라졌고 과정도 촘촘해졌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 커졌다. 광속행정이란 새로운 시스템은 길에서 만난 시민과의 경험에서 출발했다. 또 하나, 민원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다. 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진심을 갖고 대하고 성심을 다해 반응해 주는 것. 안 되면 안 된다고 결과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도 1차로 예, 접수 받았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줄 것. 두 번째, 반드시 그 결과를 알려줄 것. 그것도 최대한 빨리. 최종 결과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민원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가볍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벼운 것이 자기한테는 잘 어울리는 옷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정치인은 친근한 이웃, 우리가 월급 주고 고용하는 사람, 시민의 대리인, 시민의 머슴, 시민 중 1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시민 자치가 작동할 수 있다.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장이 너무 어려워지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위험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시민 내가 무너져야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가볍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나는 이 가벼움은 나한텐 잘 어울리는 옷 같다. 오른쪽에 사진도 보면 텁털털하게 옷을 입고 호호 웃는 모습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권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거는 자질이나 미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정치의 본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자질이나 미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정치의 본령이다. 소통은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다.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죠. 소통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다. 권력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어떻게 소통하지 않고 시민의 의사, 주권자의 의사를 파악한단 말이냐. 불통했던 박근혜 대통령 3인방 정치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 그 사람들 아니면 전달이 안 됐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은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저도 기자 생활할 때 민원 나면은 뭐 왠지 짜증나는 것 같은, 그런데 기자들한테는 기사거리를 주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민원의 사전적 의미는 시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나 사안, 이것이 민원이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공무원사에서는 민원을 들어줄 수는 없고 안 들어주자니 괴롭히는 골칫거리를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는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원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시민들의 원하는 바를 듣고 이를 시정이나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자 역할이다. 그런데 이 민원이란 말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취급을 못 받고 있다. 이유가 뭘까? 민원실이라는 명칭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주민들 초본 여권 발급하려면 행정서류 발급처라고 하면 될 거지. 거기 왜 민원실이라고 해놨냐. 민원은 결코 행정서비스의 우리말 표현이 될 수 없다. 민원은 자치의 원동력이고 민주주의 기본인 주권의 구체적 실현 과정이 민원이다. 결론적으로는 얘기로 민원은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빨리 찾아가서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게 정치고 행정이다. 공공기관은 주권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너무 즐거워하고 고마워해야 된다. 왜냐? 자신들이 찾아내야 할 일을 주권자들이 알려주고 챙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고맙냐. 민원의 발굴 그리고 적극적인 해결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 민주주의를 채워가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 이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몇 가지 방침을 세웠답니다. 민원을 많이 발견해오는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른바 현장행정, 민원 제일주의 행정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자의 그 정명이라는 얘기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냐라고 묻자 이름부터 잡겠다. 정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민원의 원래 의미가 뭐냐?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주는 게 아니고 민원에 대한 정명은 민주주의 실현이고 진짜 자치의 실현이다. 성남에서는 민원에 대한 정명이 자리 잡고 있다. 시민의 자랑이 되고 있다. 예,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들과 시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지성집단의 아이디어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분당 수서 고속화도로 지상공원화 사업 이 건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빅 아이디어로 해결한 사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남시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시장 출마했던 사람들이 다 이 분당 수서 고속화도로 지상공원화 사업 공약을 내걸었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도 냈는데 이 양쪽으로 아파트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그 아파트 쪽에 시끄럽잖아. 그러면 이제 방음벽 하는 돈이 3,1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로 방음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씌워가지고 공원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한 시민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들어보니까 굿 아이디어 좋다. 예산을 뽑아봤더니 1,100억 정도 오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1,100억에서 1,100억이면 3분의 1을 줄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로 지상공원을 사업을 했는데 성남시의 아주 대박 사례로 알려진 것들이죠. 여기 시장실에서 초등학생들과 놀기 이렇게 했는데 성남시청 9층인가 그럴 거예요. 이대엽 배우였죠 아마. 연기인인가 배우였는데 한나라당 시장으로 당선돼서 성남시청을 호화찬란하게 시장실을 9층에다 해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혼자만 타고 갈 수 있는 전용실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9층에 있는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겼습니다. 9층은 시민들한테 다 돌려줘 버렸죠. 2층 시장실도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해놨더니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또 아이들한테 명함도 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데 또 시민이 주인이고 시장은 머슴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이들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 자, 여기 사방의 바람에 맞서다. 이재명 시장은 좀 싸움닭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소문나 있죠. 절대 참지를 않는 거죠. 생존 본능인 것 같습니다. 한 아나운서 출신 논객이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퇴출 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지목을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승소를 한 거죠. 종북 지자체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안 참는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또 이재명 시장의 근성이랄까요? 뭐 쌈딱 기질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그죠?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을 거면 시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나를 내 삶을 유용하게 쓰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되고 만다. 근데 그런 목적이 없다면 시장할 필요도 없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청산에 민심이라는 커다란 바위에 굳게 뿌리 내리면 사방에서 오는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시장하면 처음에 떠올리는 것이 모라토리움 선언이죠. 시장이 되자마자 자,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움 시작이 2010년도 비공식 부채 현황에서 7,285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를 나 못 갚는다. 집을 유예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순수하게 4,572억 원의 현금으로 갚았고 나머지는 좀 회계내 자산 매각, 채무 존치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한 거죠. 네, 이때 성남시장이 유명해집니다. 마치 이제 대한민국 IMF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극복할까? 금모기 한번 하자. 그래서 금모기를 해서 우리가 빚을 다 갚지 않았습니까? 단시간에. 그런 것처럼 성남시에는 또 모라토리움을 선언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는 부채만 갖고 일을 안 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2014년도 성남시 예산을 비교해도 교육은 33.1%, 문화관광 53.4%, 보건 56.8, 산업 중소기업 45.9, 사회복지 27.1 이 정도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복지 예산도 2천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 기업 활동, 복지 수준, 문화 척도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1위의 도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1위는 이와 같은 시민의식,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성남 시민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자, 왼쪽 사진은 성남시립의료원 첫 기공식을 할 때, 첫 삽을 뜰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시장 출마하게 된 것도 이 성남시립의료원 건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변호사 시절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 바람에 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수배도 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시장 돼서 한번 하자 그런 생각을 한 건데 결국 시장이 돼가지고 3년 후에 첫 삽을 뜬 거죠. 성남시립의료원은 옛 시청 부지에다가 시예산 1931억 원을 들여서 지하 4층, 지상 9층 501병상 규모로 지어졌는데 시립의료원은 심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심혈관 센터, 수술 후 재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절센터,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병동 이런 것까지 특화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공약을 잘 이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유명하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서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한 그 공약 이행률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근데 정부 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연차별 목표 달성, 공약 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 종합평가에서 5단계 평가 등급 중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은 겁니다. 스페셜 A 플러스 100점 만점에 85점.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 조중동도 칭찬을 해줬네요. 각종 언론사 평가에서도 경영 대상,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최고의 경영자, 지방정부 살림을 잘했다는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어가지고 공약 이행률도 96%,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고 수준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을 합니다 책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합니다 하고 똑같은 거죠. 이행률 전국 최고 수준이죠. 일은 확실하게 합니다. 일만 확실하게 합니까? 다른 일도 잘하는 게 맞죠. 예. 소통을 잘합니다. 소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두 변했다. 투명하게 열정적으로 표현해보면은,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언어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대표적인 말이 이제 검토라는 겁니다. 검토. 저도 이제 민원과 관련돼서 시장 군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같이 가서 다리를 놔주면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들 만나면요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탕발림이라는 얘기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검토라는 얘기는 보통은 안 된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다. 장기적 검토란 건 장기적으로 절대로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게 장기적 검토. 적극적 검토는 90% 안 되는 거. 긍정적 검토는 뭘까요? 10중 8구 안 되는 거.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은 뻔드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시민들에게 그런 말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다. 거짓말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이 또 이재명 시장의 돋보이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 개발 주권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시장에 도전하면서 재정 확보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쉬운 말로 돈 버는 시장이 되겠다. 시장이 돈을 벌어? 이게 뭐요? 사업체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개발 이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인허가권 행사에 의해서 개발 행위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간 업자한테 주면 민간인이 먹지만은 시에서 직접 하면은 시민의 재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시장이 되겠다.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공영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시장의 돋보이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있습니다. 주민정책 대전환 분당 리모델링 사업. 노후 아파트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한 겁니다. 이 기구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 지원정책 연구개발, 조합 설립, 설계자, 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 단지별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 마련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건데 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출범을 하고 또 여기에 관계자 53회 참여해가지고 협의회를 만들고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규제 완화, 행정 지원, 재정 지원 이 세 가지 축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남에 자리를 잡았다. 전국적으로 분당이 리모델링 사업에 모범적인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외부에서 또 벤치마킹하러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도 전국 최초이고 지원 기금 조성하는 것도 전국 최초이고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 사업의 성공사를 만든 자부심과 책임감 이런 자부심 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공정을 외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공정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내가 꿈꾸는 세상은 기회가 공평한 세상이다. 내가 정치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건 화두가 바로 공평한 세상이라는 얘기죠. 정치와 행정을 하는 것은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절제시키고 힘없고 못 가진 다수한테 기회를 좀 더 부여하고 북돋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이다. 요즘 뭐 부익부 빈익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화를 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집중한 거예요. 첫 번째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장난감 대여실, 아이들 놀이방 이걸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아이사랑 놀이터와 장난감 대여실을 만들었더니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또 어린이집을 확보해서 집중하고 마을 도서관 만들고 동네 도서관 지원하기, 민간 어린이집 지원하기,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주도 배움 중심 교육 지원, 학교별 행복한 교실 만들기, 교사학습 공동체 구축, 민주적 지역 공동체 학교 만들기, 교육과정의 특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집단지성 시민의 빅 아이디어 분당 수서간 도로 지상공원의 사업이죠. 이 사업을 공약을 했던 건데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했던 사업이었는데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도로 위에 터널을 설치하고 터널 상부에 흙을 성토해서 길 1.3km 달하는 수만 평의 자연 친화적 공원을 조성해서 방음도 해결하고 공원도 만들고 예산도 줄이고 이런 분당 수서도로 지상공원의 사업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분당 수서간 지상공원의 사업한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복지도시 성남입니다. 성남시는 공동체 희생을 기억하는 도시가 되겠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예우를 해줍니다. 성남시에서는 생존 독립유공자 7분이 계신데 매달 30만 원씩 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또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들한테는 매월 보훈 명예수당 5만 원씩을 주고 노인 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일자리도 보훈회원들이 23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재명 시장은 소통을 참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이 경청한다는 것이 정치 내지는 지방자치라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요 관련된 것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취임 당시 시민과의 소통,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을 위해서 많은 시민 소통 방안들을 공약화하고 소통만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든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갔다. 그중에 이제 SNS를 통한 소통, 성남시정에서 없어 안 될 정도로 정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개인 메일을 공개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들한테도 명함을 줬고 메일이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답변해주고 요즘 하루에 한 20개 이상 이렇게 왔었다는 겁니다. 또 무명 게시판을 운영해가지고 신문고, 옛날에 신문고 같은 형태겠죠. 그 다음에 현장 소통, 걸어다니면서 시민들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노상방담이라는 게 있답니다. 시민토론 광장인데 시민들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모여서 서로 집단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말과 사람이 모이는 열린 토론 광장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남 시민들은 이런 다양한 소통의 기회와 채널을 통해서 진짜 민주주의 제대로 운영되는 자치를 하나둘 경험하면서 민주시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시민의 힘이 시민의 주권인 성남을 보란듯이 확인하는 증거가 되고 있고 결국 믿을 건 민주주의고 소통이고 시민들의 힘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결국 믿을 건 민주주의고 소통이고 시민들의 힘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네요.
자, 성남시는 최고의 복지를 역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민서 일자리를 100개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는데, 예. 그런 일들을 이제 다 했죠. 관급공사 발주 시 성남시민 50% 이상을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고용 안정화를 시켰고, 청소 용역 노동자, 버스 운전사 일자리를 안정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시민주주 기업을 만들도록 했고, 체불임금 없도록 했고, 어르신 소위 일거리 사업 해서 지금은 3,000명한테 한 달 10만원 용돈 주는 이런 일을 해서 어른들의 행복 지수도 높이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도 일이 없는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히트 상품을 만든 거죠. 자, 이재명 시장은 이제 공존을 위한 혁신, 협동사회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양극화 심화로 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절망을 하고 있거든요. 중산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자본주의 논리가 모든 것을 삼키는데 돈이 중요하냐, 이윤이 중요하냐, 아니다. 공익과 공존을 위한 경제활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또 그 중간 형태인 시민주주기업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국무회의도 중에 청와대에서도 대한민국 행정학에도 나오지 않는 사회적 기업의 모범 모델 성남 시민기업이 하고 있다. 가서 배워와라 할 정도로 현재 성남시에는 사회적 기업이 48개, 시민기업 6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53개, 총 114개 기업에 2,2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100개 기업 육성한다는 공약도 초과 달성했다. 협동사회 경제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존이나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유는 적립해서 다음 대비하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컨설팅, 워크숍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자 유일한 방법, 이게 바로 사회적 협동경제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회적 협동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을 리뷰.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시민이 주인인 시장은 머시민, 한 사람의 시민은 한 사람의 민주주의다. 100만 민주주의 시민들을 위해서 머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이재명의 시민이 주인 세상 이야기 전체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 그렇습니다. 많은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